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 오늘의 이 법 현실을 한번 소상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은 날 모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참 어두운 이슈가 있을 때 모시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 지난 그 금요일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이 있잖아요. 검사 작성의 공소장이 있고 예.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출한 변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는 그걸 둘 다 읽어봤어요. 예. 그럼 이 주장과 저 주장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 읽어본 또 네.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본 재판부가 네.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아요. 실제로 뭐 법원에 근무했던 전직 판사들 네. 또는 여러분들에게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청한 적이 있었는데 판사로 일했던 분들 네네, 말씀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예. 그런데 뭐 누구도 예. 아니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유죄 판결문을 쓸 수 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유무죄 판단 이전에 예.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왜 잘못된 공소를 했냐. 왜 이게 재판할 거리도 안 된다. 네. 예. 왜 그러니까 뭐 한 줄도 없는 거죠. 네. 공소 기각 네 글자만 있는 거죠. 예. 이게 맞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였어요. 심지어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좀 조롱하기 위해서 네. 놀리기 위해서 예. 또는 자기들 희망사항을 밝히기 위해서 벌금 100만 원형이 나올 거다. 예. 또 어떤 사람 뭐 80만 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80만 윤상현 원. 의원은 80만 원이고 다른 의원들은 뭐 100만 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 그 정도였는데 네. 징역 1년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근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판결이고요. 네. 2024년에 우리 법원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걸 두고 원님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님이 어느 시절 원님입니까? 아니 이게 참. 사또 재판, 원님 재판은 네. 원님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 그것도 예. 조선 시대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조선 시대 그렇죠. 주요 사건은 다 임금님이 직접 했고요. 사형 등의 사건은. 예.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냥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윽박질렀다만 있다고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만큼의 억울함도 없게 하려고 관료들이 굉장히 애쓴 흔적들이 곳곳에 나와요. 원님 재판조차.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하하는 거고요. 예. 금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재판은 네. 원님 재판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판결은 왜 나왔을까요?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으로 나온 아니 건데. 저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했어요. 예. 하나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네네. 또는 공소기각을 했을 거다라고 예. 생각했으나 예. 완전히 저 예상에 빗나갔죠. 예. 근데 예상을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 기온도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네. 검찰의 공소 사실이란 게 있어요.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예.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범죄냐 싶은 대목이 너무 많거든요. 예. 첫 번째는 예.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냐라는 SBS 방송에 대해서 예. 이거를 기소합니다. 이거를 수사해 가지고 네. 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방송이라는 게 예. 파급력과 전파력이 크다.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다. 네. 그러니 예. 방송을 이용해서 다시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방송을 이용해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그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닌 거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함으로써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논거로 풀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김문기의
대한 거는 물론 법원도 나중에 무죄로 했지만 예. 김문기 건은 막 섞어 놓습니다. 예.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억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를테면 예, 예. 머리가 나쁘다고 쳐요. 예. 머리가 나쁘다는 건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입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아니, 우리 김 목사님도 사람들 오가면서 보면 예. 특히 이렇게 좀 셀럽이시니까 누군가 와서 예. 저 알죠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아이, 실제로는 몰라서.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예전에 낙검수 한 12년 전인데 아. 12년 전 저하고 저기 광주에서 사진 찍지 않았냐고. 아니 그 12년 전 아니 너무 감사하고 또 알아봐 네. 주셔서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합니까 제가. 예. 아니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알죠라고 뭐 대놓고 얘기하시고 예. 모르면 서운하다고 하는데 글쎄. 실제로 예. 사람은 뭐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예.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은 사법 처리의 잣대로 들여다볼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 판결이 교묘한 게 음.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네. 골프 얘기를 가지고 이제 유죄를 선고해요. 네네네. 그런데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예. 자 성남시장 때 몰랐다 치자. 예. 당신 말대로 경기도지사 때 알았지 않냐. 예. 그리고 재판에도 이렇게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엮였으니까 예. 알만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았냐. 예.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충분하면 네. 알만한 상황이 있으면 알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법원에서 추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 기억이나 인식은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네.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예. 기억 못해 어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단서를 둡니다. 당신은 기억할 만한 정황이 있잖아. 기억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기억 못한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유죄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골프장 사진도 그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예. 여럿이 찍었는데 그걸 토막 내가지고 4명만. 그렇죠.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 주변만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는 조작된 증거거든요. 조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증거가 오염된 거예요. 그렇지. 법원이 모르나요? 아니, 알죠. 그 분명히 진정성의 성립이란 부분도 판사는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그 정말 터무니없는 정도가 굉장히 강도 높은 터무니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상태의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김문기라는 사람은 기억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있었는데 기억 못했으니까 당신은 유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 백현동에 대한 거. 백현동은 결론 이런 거예요. 압박도 없었지만 굉장히 프렌들리한 친절한 공문이 2번 있었다. 근데 압박은 한 30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배제한 거예요. 직무유기로 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언급하고 국무총리가 언급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국장이 직접 성남시까지 오고 매우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보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국토부의 의례적인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공문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공문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은 성남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잘못이지. 라고 윽박지르는 쓰고요. 그 압박의 정황이나 배경,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이들이 결정했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증거는 다 배제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인이 경기도지사도요. 경기도 국감을 받는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증인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국회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한 증언은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률로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8조의 증인 보호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뭔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민 앞에서는 국회 앞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처벌받아요. 자기가 범행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걸 좀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 그 네.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인데 그걸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 네. 공소 기각사안인 거죠. 네. 따져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에 대한 압박이 있었냐, 뭐 협박을 느꼈냐, 직무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예. 걸 뭐 따져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리할 게 하나도 없지만 네. 따질 것도 없는 애초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면책특권이 네. 누군가를 고의로 해코지할 때는 날아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또 하나는 네. 그런 경우까지 상정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판사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 판사는 우리가 판사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상식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네, 양심까지도 아니고. 네, 그럼요. 근데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았죠? 네. 더 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간단하게 퉁쳐버려요. 폐격해버립니다. 게다가 지금 의원들이 물어보는 와중에 답변한 건데 의원들이 안 물어봤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계속 물어봐서 답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재판부는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 너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 예, 황당합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 자기 필요 때문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피켓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느냐. 당연히 도지사로서 예. 자기 업무나 자기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네. 그전에 성남시장을 지냈던 공직 선출자로서 네. 자기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국토부 국정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발 사업이나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하는지를 밝혀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밝히다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켓도 보여주고 그럴 수 있죠. 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했다고 재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휴, 정말 참. 또 재질이 나쁜 건 이런 거예요. 예. 양형 사유를 막 대고 있어요. 예.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죄질이 나쁘다라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국민의 선택권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사전에 들어가는 이렇게 거예요. 단정하고 그렇죠. 선입견을 갖고. 네네, 그럼요. 그래서 약간 원통한 생각은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장학금 주는 중앙대 말고 네. 자기 실력대로 그냥 서울대 갔으면 이 지경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 들고요. 예,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아니, 뭐냐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실력으로 보자면 학력고사 실력으로 보자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워낙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고 또 어떤 생활전선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장학금에 더해서 월 20만 원씩 80년대 초반에 20만 원은 큰 돈이죠. 20만 원씩 주는 중앙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아니 그다음에 예. 저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교분한 사람이 그 인권 변호사의 효시 같은 조용래 변호사, 글쎄 말입니다. 전태일 평전 쓰고 이런 분이고 네. 그분한테 저 돈 조금 얻어가지고 성남 가서 예. 변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조영래 조용래- 변호사 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뿌리 깊은 뭐 시민운동가랄까, 네. 뭐 저 조용래 변호사가 인정할 만한 인권 변호사인 거죠. 네. 그러지 않고 네. 처음에 그냥 법원에 갔으면 네. 검찰에 갔으면 물론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란 사람 만나지 못했겠지만 네. 이런 치도고는 안 당했을 거예요. 이 사실 안동에서 그 시보를 할 때 검사 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 근데 그때 그렇게 재밌었대요.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어떤 그런 보람이 넘쳤는데 그래도 내가 사람 잡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인권 변호사로서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아유, 참.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네. 이재명 대표가 서울법대를 나왔다면 네. 만약
당신들처럼 판사 경력이 있었다면 이런 치도권을 안 당했을 거라는 저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양심과 상식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근데 왜 법률에 따라서 재판 안 하죠?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이고.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법률대로 왜 하지 않느냐고. 저희 민초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걱정을 다 들으세요. 참. 그 국장님. 네. 그 이번에 그 판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판결 내용도 참 기가 막히긴 한데 그 판결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봤을 때 사법 권력, 수사 권력이 현재 대선 지지율 1위 후보, 또 대선 때는 지난 대선 때는 0.73% 포인트 격차로 아깝게 진 후보에 대한 죽이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미래의 대선에서 나올 후보 하나를 사법 권력 플러스 수사 권력이 그냥 지워버리는, 죽이는 이런 폭거를 저질렀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수사가 형평성도 없잖아요. 예.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성경을 다 외우는 부인을 둔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뭐 도이치모터스로 한 푼도 못 벌었다든지 뭐 장모가 누구한테 해끼친 적 있냐든지 뭐 10원 한 장 뭐 패키지 적 없다. 어록이잖아요. 그 뭐 양반은. 김만배 모른다 뭐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야기한 도구는 뭐 파급력과 전파력이 없습니까? 네. 방송 카메라 앞에서 다 얘기했죠.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조차 안 했잖아요.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과 0.7이든 얼마든 간에 네. 단 한 표 차이라도 낙선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달라지면 이건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망신 주고 패자는 그냥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는 사회잖아요. 네네. 후진국이죠. 네. 이게 우리가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감옥 가고 그럴 때 막 브라질의 민주주의 걱정했잖아요. 예. 이게 브라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 모양 그 꼴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건 네. 자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설령 법원이 주장하는 대로 공직선거법상 뭐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공표한 게 김문계를 몰라라는 발언, 예. 그 발언이 예. 또는 백현등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네. 발언이 예. 이재명 대표의 득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또는 국민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무슨 그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그게 대선에서 제 나름대로 또 직업적으로 그 대선에서의 그 이슈들 그 들여다보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이슈에 뭐 이응도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왜 매번 그럴 때는 여론조사도 계속 하잖아요. 실시간이다시피. 예.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 쳐요. 예. 국민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예. 이재명 후보의 그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예. 신성한 참정권을 예. 훼손당했다 쳐요. 예. 그래서 500표를 손해봤다. 이를테면 예. 그러면 이재명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날려버려야 됩니까? 그렇다 치면 500표가 아니라 1000표라 치면 네.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5년 아니라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 어떤 공직선거에도 못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민주당은 네. 434억 원이나 되는 돈을 토해내야 됩니까? 그래서 당이 사실상 뭐 해체 수준의 괴멸적 타격을 받아야 됩니까? 예. 말 한마디의 값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예. 과도해요. 아니 과도한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떤 네. 판결이 그래도 네. 논거나 예. 아이 변호인들이 이번에 보면 저런 걸 못 챙겨가지고 이런 결정이 나왔구나. 아예 좀 열심히 좀 하지라고 네. 생각하거나 예. 요게 쟁점이 될 줄을 미리 파악 못하고 예. 엉뚱한 방어만 했구나. 아쉽다. 예. 예. 뭐 이런 게 있으면 예.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네. 어떻게 그럼 법원을 비판합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정도가 100% 순도로 얘기하면 정말 100%예요. 아우. 정말 참 황당합니다, 진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수사 사법 권력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가? 이 나라 민주공화국 맞나? 민주공화국은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만든 그 권력을 함부로 칼질할 수 있는 게 수사사법 권력이라면 이 나라의 주인은 수사사법 권력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아니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대한민국이 예. 여러 차례 굵직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1960년 4.19가 있었죠.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예. 곧바로 1년 남짓 만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박정희 18년 뭐 전두환 7년 네. 그다음에 노태우 5년 이렇게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군부 독재 정권을 거쳤죠. 그러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군부를 끝장낸 거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87년 체제 제6공화국 체제를 살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군인들은 쫓아냈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화 역설 같은 거죠. 예. 민주화가 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법의 지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법의 지배가 법이 통제하려는 게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법이 통제하는 게 제일 통제해야 될 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이런 거거든요. 힘 있는 자들. 아니, 그럼요. 예. 아니, 법의 지배란 말을 아직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의 지배라고 네. 하잖아요. 룰 오브 로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법으로서 권력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네. 왕이어도 법 밑에 있다는 거고 대통령이어도 법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법의 지배가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법은 누가 만드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허점을 예. 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이를테면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걸 노태우 정권이 일으키고 네. 그때 검사들이 날개를 달기 시작해요. 네. 마치 영화에 자주 나오면서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90년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검사들이요. 네. 법도 잘 알고요. 정의롭고요. 네. 심지어 주먹질도 잘하고 막 액션도 잘하는 그런 검사들이 나옵니다. 넘버 기괴하죠. 3에서 마동팔 검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괴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네. 저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저 괜찮네. 그래도 경찰은 옛날에 고문하고 막 이랬는데 네. 검찰이 있어서 괜찮네 하면서 힘이 확 몰리면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모래시계 바람으로 홍준표 검사가 또 정치권에서 아니 그러니까 모래시계하고 홍준표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제가 그 작가를 만나봤거든요. 네. 그냥 그 홍준표 검사한테 검사 사회가 어떠한지 또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그 인터뷰를 했지 홍준표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리고 홍준표 검사한테만 했겠어요. 여러 사람한테 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결국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또 탄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네. 국민의 권리 네. 뭐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구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권리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겨냥해서 예. 낙인 찍으면 네. 어떤 식으로든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구테타예요. 이 구테타 성공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구테타를 하면 예전에 군인들처럼 예전에 자기가 무슨 마치 왕인 것처럼 굴었던 이 암흑의 대통령처럼 그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맞습니다. 집단적이긴 하죠. 검사들인다. 그럼 위험하죠. 예.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이 국가를 아무렇게나 해도 될 수 있다.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검사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낙인 찍으면 되고 언론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범죄 혐의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화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그 총수였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는 내 남편이 검사인데 또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그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아주 법을 놀이개로 여겨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래도 생각이 마음은 듭니다. 쫄려가지고 무속인들 만나서는 계속 내가 감옥 갈 운세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런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 자기 보도가 죄는 나왔어요. 자기가 알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단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번 재판도 네네. 형의 양을 정하는 걸 양형이라고 그러는데 예. 양형 사유 중에 예.
동종전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동종전과? 네, 전과라는 건 두 가지예요. 예.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동종전과, 예. 다른 죄를 저지르면 이종전과. 그러니까 이제 폭행했던 사람이 사기치면 이종이고요. 예. 폭행했던 사람이 다시 폭행을 저지르면 동종전과예요. 예. 동종전과라는 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좀 나쁜 놈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그전에도 위반해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혼내줘야 된다. 예. 죄의 책임이 크다라고 재판부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동종전과가 뭐냐면 예. 2010년에 예.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예. 어디 전철역 앞에서 명함을 뿌렸대요. 아. 그거 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은 겁니다. 예. 벌금 50만 원도 형사처벌이긴 하지만 예. 사실상 처벌의 이익이 전혀 없는 예. 뭐 기초질서 위반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런 경범죄 정도죠,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명함을 뿌린 게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명함 뿌린 사람이 이재명만도 아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네. 선거 운동 기간전에 명함을 뿌립니다. 근데 들킨 사람이 이재명이고 또 이재명 말고도 뭐 들킨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그거가 있다고 해서 네. 이 허위사실 공표의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 네. 14년 전에 명함 뿌린 걸. 14년 전이면.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전 같은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지금 국회의사당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과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법이 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오창익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뭐 어찌 보면 법률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식견과 또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실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럼요. 봐야 되겠죠. 네. 예. 한동훈 씨 대표적인 검사잖아요. 윤석열이 만들어준 정치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잖아요. 검수완박 했으면 이번 일은 없었다. 검수 원복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자기 판단이 나온 거다. 공지사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긴 했는데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어요. 예. 가장 핵심은 네. 뭐가 검찰 개혁이냐라고 하면 네. 그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에 여러 가지 권한이 함께 있으면 그 기관만 힘을 갖게 돼요. 네.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사실상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죠. 수사한 걸 자기네가 기소하죠. 기소해서 형을 받잖아요. 형집행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센 권한입니다. 그다음 그 전에 뭐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아무리 범죄가 있더라도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검찰에서 예. 그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고 형집행권도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사례를 보면 네. 징역 10년 받았거든요. 예. 근데 1년 만에 석방시켜줘요. 예. 형집행 정지로. 형집행 정지의 권한이 검찰에 있어요. 어. 징역 10년은 법원에서 내렸잖아요. 네. 근데 형 집행이니까 나가서 사세요. 왜냐하면 노인네가 건강도 안 좋고 어유 좀 어려우시네 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이 뭐 골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그랬어요. 그 저기 형집행정지 기간인데. 형집행정지를 풀어준 거죠. 예. 다시 수감시키지 않았어요. 예. 다시 수감시킬 수 있음에도 그럼요.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재벌 회장을 대하는 방법하고 야당의 야당 당수이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정적을 대하는 방법하고 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쪼개야 되거든요. 네. 쪼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요, 제가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에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검사들한테 했던 얘기를 당신들이 나라를 아무 나라나 정해놔. 정해봐라. 미국이든 영국, 일본,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어디 정해라. 그 나라대로 하자. 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 아니, 예. 어디 독일에도 독일에 검찰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독일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손발 없는 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로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요, 검찰 제도가 1980년대에 생겨요. 네. 그전 경찰만 있었어요. 예.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쪼개내서 검찰이라는 특별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네.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
판사라는요 기소 배심이라고 해서 대배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했냐 못했냐를 배심원들이 다퉈줘요. 이건 기소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기소 배심이 있다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건 뽑기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이 나가서 20명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기소하면 어떡하냐. 네. 이거 사람 괴롭히는 거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낙선한 사람인데 네.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당선했다면 네. 혹시 따져보겠지만 아니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인데 네. 뭘 이런 것까지 기소하냐. 이거는 정치보복이야 예.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럼 기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검사들은 싫다는 거고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어디도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네. 뭔 미련이 남았는지 아이고. 뜨뜨미지근하게 했어요. 네. 직접 수사권의 일부를 가져오는 정도로 했어요. 예. 그나마 2개는 남겨놨고요. 소위 네. 부패, 예. 저 특수수사라는 거 남겨놨고 네. 그다음에 또 등자를 하나 또 붙여놔요. 법에. 아이고. 등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가지고 다 부활해버린 거예요. 검수 원복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완박을 했어요.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 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한 거예요. 예. 만약에 정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수수사에서 반부패 수사에서 검찰이 일정한 실력이 있다고 쳐요. 예. 저는 안 믿지만 예. 있다고 치면 그럼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중대범죄 뭐 특수수사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독립시키면 돼요. 다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의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예. 견제가 안 돼요. 예. 통제가 안 돼요. 예.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하니까 어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공범들이 다 처벌받는데도 무혐의해요. 조사 어떻게 했어요? 네. 여사님 어디 계시죠? 실제로 했겠죠. 그게 무슨 출정 조사도 아니고 뭡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엎드려 수사받기. 그러니까 수사하기. 어떤 사람에게는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기소해 놓은 게 예. 4개 되잖아요. 예. 대북 송금도 이제 예. 되고 5개, 예. 그럼 6개일지 7개일지 8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탈탈 털고 있대요. 네. 그렇게 털었는데 또 터나요? 네. 혹시나 아무거나 예. 뭐든 음. 건이 안 돼도 좋아. 망신 줄 수 있으니까. 음. 혹시 어떤 지금 이번 금요일 재판처럼 네. 훌륭한 판사를 만나면 징역 1년형도 선고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재판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요. 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재판부의 판사가 네. 부장판사가 예.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여서 뭔 일이 있었다? 네,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상 법조인이라면 네. 판사라면 이렇게 판결할 수 없어요. 네. 상식에서 벗어나도 굉장히 크게 벗어난 거거든요. 약점이 잡혔나? 이게 무슨 일이 있지? 본인이 약점이 잡혔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지? 라고 의심스러워요. 예. 그러나 제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 도저히 약점 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걸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공소사실을 알고 네. 변호인들이 방어하고 있는 변론 요지나 변론서를 알잖아요. 네. 언론으로 보도도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육성으로도 다 들었잖아요. 네. 김문기 성남시장 때는 모르고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 뭐 이런 얘기 예. SBS 방송 다 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유튜브 통해서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 받을 때 그 했던 얘기도 다 봤잖아요. 예.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유죄냐는 거예요. 유죄도 유죄지만은 말 몇 마디 했다고 지금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를 아웃시키고 공당의 그 대선 비용 434억 이거를 또 토해내라고 그거 사실상 1심 판사는 그렇게 그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은 어쩌자는 건지 당연히 윤석열은 퇴임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판결만큼 그 잣대만큼
또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할 아니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국정의 모든 저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야당의 유력 후보는 제거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만만하고 예?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이낙연 씨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쪽에서는 검찰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시즌 2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검사 예. 또는 검사의 준한 또는 검사들이 국정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장악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건드려. 지난 10월부터 아니 9월부터 한동훈이 자신감을 가졌대요. 자신감 가질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야 내가 지금 한참 뒤로 밀리는 2등이지만 1등이 없어지면 내가 1등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아니 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저 장인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댓글도 굉장히 성실하게 다시잖아요. 이분은 예. 정말 그거 하나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옆에 친구 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막 이런 스타일 같아요. 예. 이 양반이 처음에 대학 가가지고는 학보사 기자도 했는데 네. 자주민주통일에 기치하래서 예. 이 양반이 또 어떻게 하여튼 그런 글을 썼대요? 아니 그런 거를 모토로 하는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네네. 또 이 양반이 어떻게 또 그런 글 정도가 아니죠. 옛날 학보사 기자들 예. 92년에 처음에 예. 입학했을 때 학보사 기자들은 뜨거웠잖아요. 그럼요. 뜨거운 시대.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한동훈 씨는 요리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왜요? 양반이 맨날 간 보잖아요. 간동훈. 아니 그 국장님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어떻게 끝나고 잠깐 여기서 먹방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낙지 볶음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예. 아이고, 잠깐 좀 같이. 먹을 거라면 또 예. 이렇게 사양하는 법.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잠시 후에 먹방이 이어지고요. 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게 아주 그냥 뭐 하나의 상식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아무리 이게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존중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네. 우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 사법부가 예. 엉터리가 아닐 때 존중하는 거예요. 엉터리면 어떡합니까? 엉터리면 어떻게 존중합니까? 존중하면 안 된다.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법권도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 법원만 유일하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배심 또는 참심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 배심하고 있죠. 독일 같은 나라는 참심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네. 가장 순도 높은 가장 높은 결정력을 가진 재판은 국민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6.25 때 인민재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미국이 인민재판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배심이 그런 거거든요. 판사 한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은 상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두들기는 방망이가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실제로 판사님들이 모르는 게 많다고 하더만요. 그럼요. 애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죠. 법조만 그래서 들여다본 사람들인데. 저는 판사나 검사 오래 30년 동안 한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들을 때마다 불쾌한 얘기가 뭐냐면 네. 법원에 있을 때 이런지 몰랐어요. 검찰에 있을 때 이런지 몰랐어요. 아이고. 변호사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승질을 낼 수도 없잖아. 야 바보야. 법원에 있을 때 알았어야지. 나온 다음에 알면 뭐하니. 그렇지. 법원에서 당신이 사람들이 생사여탈권 휘둘렀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취약해요.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네. 국민이 그냥 의견을 좀 얘기하는 정도만 있죠. 그건 강제력이 없잖아요. 미국은 강제력이에요. 네. 그냥 배심들이 정하면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예. 판사가 하는 역할은 재판의 사회 보고 예. 형의 양을 정하는 정도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국민 주권의 영역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재판관이 예. 재판이. 예. 그다음에
법조 일원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기 시작하긴 했어요. 5년, 7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경험은 정말 이런 거예요. 뭐 꼭 애 낳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해보고 경제생활 해보고 뭣도 좀 해보고 인간의 삶에 대한 좀 이해도 있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20대 소년 등과해가지고 뭐 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지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네. 그릇된 엘리트들이 있어요. 네. 꽤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난 재판까지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은 그냥 그 권력을 두 손 두 발 다 놓은 채로 그저 법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네. 바라볼 때 전제는 신뢰예요. 아, 우리 법원이 네. 어떤 나쁜 놈들의 뇌물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겠구나. 검찰이 협박을 하거나 윽박 지른다고 해서 검찰에게 더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소수자 약자 또는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면 당연히 존중하죠. 그러나 지금 신뢰를 법원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네. 아니 왜 그랬을까? 이게 그 향후에 미칠 파장,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저는 이런 생각이 공분이 들어요. 커질 수 있을 그렇지만 상황인데. 예. 재판 3번 하잖아요. 예. 예.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건 법리상 무죄 예.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벌금 50만 원형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 공직선거법 이준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제가 서류를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검찰이 제출했다는 5만 쪽, 10만 쪽짜리 수사 기록은 네. 복사할 돈도 없거니와 시간도 없어서 다 못 보지만 네. 공소장은 맞거든요. 네. 도저히 범죄가 아닌 거예요. 범죄일 수 없어요. 예. 예? 범죄가 이를테면 관심법에 속마음을 처벌하겠다. 예. 맞습니다. 인식, 기억 그렇죠. 네. 위중교사도 뭐냐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예. 이 얘기는 중의적 표현이다. 네. 의미가 두 개다. 네. 예?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공소장이에요. 예.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제 속마음이 뭔지 구독자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지금 속마음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속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 지금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위증교사죄 지금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게 적시돼 있어요? 그게 태봉이죠. 태봉. 야, 진짜. 후고구려. 실제 궁예.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지만 예. 우리 궁예 대왕님께서 예? 관심법으로 마음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인지 모르지만 야. 그런 것처럼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유죄를 내립니까? 정도지. 그래서 저는 1심 판사가 네. 뭔가 약점이 잡혀서 또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주 극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고 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상복구가 될 거다. 왜냐하면 법원 전체가 네. 국민과 싸울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고 아니 근데 또 하나는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이제 2심 판사도 1심의 그 판사와 같다면 어떡할까? 처지가 같다든지 심약함의 정도도 같다든지 그럼 어떡할까? 염려가 됩니다. 뭐 그럼 대법원에 기대봐야 돼요. 대법원에 기대죠. 이재명 대표 실제로 대법원 가서 살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법으로.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네.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네. 그다음에 증거로 처벌하고 법률로 처벌해야 된다는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봐요. 만약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1심이 유지된다면 네. 저는 법원 해체해야 된다고 법원 봅니다. 해체해야 한다. 예. 검찰도 해체해야 되고 법원도 해체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검찰도 해체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 수사청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 거기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 예. 거기에서 근무해야 될 직원들은 예.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적성 검사해야 되고 그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 과거 조사도 해야 돼요. 여태까지 당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예.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검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예. 국민들이 꾸려가는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계속 검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 아주 혁명적인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요.
돌아가더라도요. 그럼 네. 개헌하지 뭐. 네. 그럼 뭐 하지 뭐. 네. 해서라도 다 만들어낼 거예요. 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이걸 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